사주익기. 안녕하세요. 사주익기의 송성엽입니다. 혹시 썸네일 보고 들어오셨을까요? 제가 썸네일이 너무 구리다는 피드백이 있어서 한번 파격적으로 바꿔봤습니다. 이래도 되는 건가 싶긴 한데 저도 그냥 오늘부터 사주익기 채널 시즌2라고 생각하려고요. 오늘부터 화성인 사주 보는 법 진도 나가기로 했었죠. 일론 머스크가 인류를 다행성 종족으로 만들겠다면서 우주선을 계속 쏴 올리고 있는데, 그럼 이제 미래에는 사람들이 화성에서 살게 될 거 아니에요. 그럼 그랬을 때 그 화성분들 사주는 볼 수가 없는 걸까요? 아니죠. 당연히 볼 수가 있죠. 왜냐하면 화성에도 년월일시가 있기 때문입니다. 화성도 자전, 공전, 세차운동 다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화성에서 태어난 사람들 사주를 보려면 먼저 화성 만세력이 있어야 볼 수가 있겠죠. 근데 이 세상에 화성 만세력이 없으니까 우리가 앞으로 몇 강에 걸쳐서 직접 만들어 볼 거예요. 참고로 제가 여러분들이 진짜로 화성 만세력을 만드는 방법을 익히셨으면 하고 바라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살면서 화성 만세력 만들 일이 뭐 얼마나 있겠어요. 그냥 여러분들과 같이 만세력을 만들어 보는 그 과정에서 역학을 이해시켜 드리려고 넣은 예시예요. 만세력 만들기는 수단이지 목적은 아닙니다. 또 사주익기 채널은 명리학 채널이 아니라 역학 채널이에요. 지금은 대한민국에 가장 보급이 잘 돼 있는 자평명리학을 시작으로 역학 수업을 시작했지만, 왜냐하면 그게 효율이 좋으니까요. 시간이 좀 지나서 기초가 쌓이면은 나머지 역학들로 분야를 점점 넓혀 나갈 거예요. 이제 겨우 시작한 참이지만 앞으로 잘 따라와 주시고요. 그리고 우리의 최종 목표는 10장 외계 행성에서 태어난 사람의 사주는 이 부분입니다. 우리는 우주의 모든 행성에서 사용할 수 있는 범용 만세력의 틀을 만들 거예요. 근데 이게 하루 이틀 만에 끝날 주제는 아니고요. 꽤 장기 프로젝트가 될 겁니다. 책에서는 분량이 짧은데 영상 강의는 왜 기냐면요, 그냥 얼마나 깊게 들어가느냐 그 차이예요. 예를 들어서 특정 행성의 만세력을 만들기 위해서 필요한 최소한의 정보가 뭘까요? 사실 최소한의 정보라는 건 없습니다. 우리 조상님들도 역학을 전혀 모르셨는데 그냥 원시인 때부터 경험적으로 열흘 간격으로 태어난 아이들의 성격은 뭔가 비슷하구나, 봄, 여름, 가을, 겨울에 태어난 아이들도 뭔가 성격이 비슷하구나, 이렇게 맨 땅에 헤딩하는 식으로 기질계의 구조를 알아내신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도 화성에 가서 그 무식한 노가다를 똑같이 따라해 볼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굳이 그렇게까지 할 필요는 없겠죠? 왜냐하면 우리는 조상님들이 위에서부터 쭉 지식을 내려주셔서 이제 유식해 졌잖아요. 그 정보들을 활용해서 더 쉽게 만들면 되죠. 그래서 만세력을 만드는데 필수적인 정보라는 건 없지만 알면 도움이 되는 정보들은 상당히 많습니다. 기질계의 구조와 법칙을 많이 알수록 모든 행성에 대한 만세력을 만들기가 쉬워지는 거죠. 앞으로 여러분들이 그 정보들을 하나씩 습득하게 되실 거고요. 그래서 이런 범용 만세력을 만들게 된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솔직히 요즘 사람들이 좀 사주팔자 이런 거를 되게 구시대적이다 이렇게 바라보시는 분들 많은데, 저는 현대에서도 사실 명리학이 굉장히 확장성이 높은 분야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오늘은 명리학과 연관 지을 수 있는 혹은 접목할 수 있는 만화나 영화나 게임들을 한번 소개해 드릴까 합니다. 자, 이거는 인공지능으로 복원한 아인슈타인의 컬러 사진인데요. 아인슈타인이 이런 말을 했어요. 세계 3차 대전은 어떤 무기로 싸울지는 몰라도 세계 4차 대전은 돌멩이와 나무 막대기로 싸우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언제든지 지구의 문명이 초기화될 수가 있다는 거죠. 지금 당장은 아니겠지만 아마 꽤 높은 확률로 언젠가는 핵전쟁이 일어날 가능성이 있고요. 이건 망한 썸네일인데요. 사람들이 별로라고 해서 폐기했습니다. 아무튼 이렇게 종말 이후에 살아남은 사람들의 이야기를 다루는 장르를 포스트 아포칼립스 장르라고 하는데요. 최신 만화 중에서는 닥터 스톤이 포스트 아포칼립스 장르에 속해요. 물론 닥터 스톤은 애기들용 만화라서 장르의 무게에 비해 상당히 분위기가 밝습니다. 닥터 스톤은 무슨 내용이냐면요, 어느 날 갑자기 지구에 의문의 초록색 석화광선이 내리쬐면서 모든 사람들이 다 돌이 되어버립니다. 그런데 이 녹색머리 이시가미 센쿠라는 주인공은 남들과는 달리 특별하게도 돌이 된 상태에서도 생각을 할 수 있었는데요. 센쿠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 내가 어떤 생각을 해야 인류에게 가장 도움이 될까? 라고 짧게 고민한 끝에 인류에게 가장 귀중한 정보인 날짜에 대한 정보를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1초, 2초, 3초 이렇게 계속 세어나갑니다. 이렇게 뭐 100만 21초도 세고 100만 22초도 세고 해가지고 최종적으로는 1164억 2706만 5530초까지 세다가 약 3700년 만에 깨어납니다. 물론 말도 안 되죠. 그게 만화니까 이렇게 가능한 건데, 아마 날짜 정보의 소중함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명리학자인 저도 아마
안 살 거예요. 왜냐하면 석화가 언제 풀릴 거라는 보장이 없잖아요. 아마 철학관에서 사주 보신 분들은 공감하실 텐데, 역술가 선생님이 이번 대운은 운이 나쁘고 다음 대운이 좋습니다 라고 했을 때 기분이 어떠셨나요? 아마 남은 7, 8년을 도대체 어떻게 기다리라는 거냐, 이런 생각 하셨을 거예요. 특히 젊은 분들이 그렇게 생각을 하시는데요. 그런데 잘 생각해보면 이번 대운이 나쁘다라는 정보가 사실 굉장히 희망적인 정보입니다. 왜냐하면 내 삶이 지금 이렇게 힘든데 이 시기가 언젠가는 끝난다는 거잖아요. 그것도 정확하게 언제 끝납니다 하고 알려주기까지 하죠. 또 군대 갔다 오신 분들이 아마 특히나 더 공감하실 텐데, 우리가 지옥 같은 군대 생활 어떻게 버텨냈어요? 그 전역 날짜 계산기 맨날 두들기면서 그날만 기다리면서 버틴 거죠. 근데 만약에 국가에서 입대 날짜를 안 알려주고 그냥 강제로 징집해서 입대만 시켜놨으면은 아마 대부분은 군 생활을 버티지 못했을 거예요. 그 사람은 내가 앞으로 영원히 이렇게 불행할 거야 라는 생각에 잠식되는 순간 상당히 극단적인 선택을 하기 마련입니다. 하지만 이 끝이 있다는 걸 알기 때문에 우리가 버틸 수가 있는 거죠. 명리학의 어떤 신적인 존재 없이, 뭐 기독교의 구원이나 불교의 열반 같은 게 없이 이렇게 오랫동안 전해져 내려올 수 있는 이유가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과 버틸 힘을 주기 때문이겠죠. 다음 만화 하나 더 소개해 드릴 건데요, 세븐시즈라는 만화입니다. 역시 포스트 아포칼립스 장르고요. 세븐시즈는 옴니버스 형식이라 주인공이 따로 없습니다. 그래서 배경만 말씀드릴 건데요, 세븐시즌 여기 지구에 운석 충돌이 일어날 게 100% 확정이 되었어요. 그러자 세계 각국의 정부에서 젊은이들을 냉동인간으로 만들어서 벙커에 보관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 지구에 실제로 운석이 충돌을 하고요, 여기 지표면은 거의 싹 다 전멸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지구에는 뭐 자정작용도 있고 스스로 생명을 창조해내는 힘이 있으니까 세월이 지나면은 언젠가는 생태계가 복구가 되겠죠. 그래서 냉동시설의 컴퓨터가 다시 지구에서 사람이 살 수 있는 환경이 되었다라고 판단될 때까지 무기한으로 기다립니다. 그러다가 사람들을 콜드슬립에서 해동시켜서 이제 깨우는 거죠. 그렇게 다시 지구에 사람들이 번성할 수 있도록 만드는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게 이 만화의 배경입니다. 그런데 만화가 딱 시작할 때 보면은 컴퓨터가 거의 다 망가져 있어요. 그래서 상당히 절망적인 상황에서 아까 닥터 스톤이나 이 세븐시즈 모두 먼 미래에 다시 시작된 원시 시대로부터 사람들이 다시 문명을 재건해 나가는 스토리인데요, 이쪽은 확실히 분위기가 무겁습니다. 뭐 둘 다 재밌는 작품이니까 한번 봐보시는 것도 좋겠고요. 자, 그럼 아까 전에 닥터 스톤은 주인공이 시간을 1000억 초인가 세가지고 지금이 몇 년 몇 월 며칠인지 그 양력에 대한 정보가 있어요. 그런데 세븐시즈는 그냥 자다가 일어났는데 컴퓨터가 고장나 있으니까 지금 현대적 시간인 양력에 대한 정보가 없는 거죠. 그래서 당연히 닥터 스톤이라는 만화적 배경에서 다시 만세력을 복원하는 게 훨씬 더 쉽고요, 세븐시즈라는 배경에서 다시 만세력을 복원시키는 것이 훨씬 더 어렵습니다. 그리고 당연하게도 지구의 만세력을 복원시키는 것보다 화성에 가서 아예 처음부터 새로운 만세력을 만드는 게 훨씬 더 어려워요. 왜냐하면 우리는 지구에 대해서 알고 있는 정보가 상당히 많고 화성에 대해서는 아는 정보가 거의 없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정말 다행히도 화성과 다른 외계 행성의 만세력을 만드는 것 사이에는 난이도 차이가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는 지구에 대해서 우리가 뭘 알고 있기 때문에 만세력을 복구시키는 게 훨씬 더 쉬운 건지, 또 다른 행성에 대해서는 뭘 모르고 있기 때문에 만세력을 새로 만드는 게 훨씬 더 어려운 건지, 그러니까 뭘 알고 있고 뭘 모르는지 그것부터 알아볼 거예요. 사실 어떤 행성이든 만세력을 만드는 방법 자체는 똑같기 때문에 지구의 만세력을 만드는 법만 확실하게 알면 다 똑같이 만들 수 있습니다. 그게 법칙이잖아요. 우주의 모든 곳에서 다 똑같게 적용되는 게 법칙이죠. 아무튼 간에 그래서 이런 범용 만세력의 틀을 만들었다고 칩시다. 그럼 뭘 할 수 있을까요? 실제로 외계 행성에 가보기 전까지는 이걸 미리 만들어둬도 아무런 쓸모가 없는 걸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제가 아까 명리학에 대해서 확장성이 상당히 넓은 분야라고 말씀드렸죠. 다들 스타크래프트는 아시죠? 이게 지금 울트라 리스크고 이게 저글링인데, 예를 들자면은 차행성의 쌍둥이 저글링 사주풀이 뭐 이런 거를 해볼 수가 있겠죠. 재미로라도요. 물론 당연히 프로토스도 됩니다. 근데 프로토스의 고향 행성인 아이언은 인간하고 좀 친밀도를 높이기 위해서 1년이 365일에 24시간으로 만들어 놨을 거예요, 아마. 그래서 뭐 아이어 행성 사주보기 이런 건 의미가 없고요. 차행성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지구랑 자전주기가 많이 다를 거예요. 그래서 제가 뭐 나무위키 같은 데 이렇게 검색을 해봤는데 스타크래프트에 나오는 행성이 한 5, 60개 정도 되거든요. 근데 그 중에서 공전 주기에 대한 정보가 나와 있는 행성이 3개밖에 없더라고요. 그 중에 하나가 아이어고요. 게다가 세차 운동 주기 이런 거는 아예 표기해주는 칸조차 없더라고요.
SF 게임 작품인데 조금 아쉽죠. 그래서 뭐 다른 작품들도 많이 찾아봤는데 대부분은 없더라고요. 뭐 혹시라도 여러분들이 뭐 공전주기 공전 방향, 세차운동 주기 세차운동 방향 뭐 이런 것들이 제대로 설정된 작품이 있다면은 제보를 해주세요. 그러면은 제가 거기에 나오는 행성에 대한 만세력을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이번에도 블리자드 게임인데요, 월드 오브 워크래프트라는 게임이고 줄여서 와우라고 부르고, 이 친구는 트롤 주술사 볼진입니다. 부두교라는 종교를 믿고 있죠. 얘네들은 아제로스라는 행성에서 살고 있는데요, 안타깝게도 아제로스도 하루가 24시간입니다. 왜냐하면 와우는 이제 MMORPG 게임인데 유저들이 게임에 조금 더 현실감 있게 몰입할 수 있도록 인게임 시간을 현실과 24시간을 똑같이 맞춰놨어요. 그래서 현실에서 양력 1월 1일이 되면 와우 유저들이 서부 몰락지대라는 곳에 몰려가서 다 같이 해돋이를 감상을 합니다. 이런 거를 이제 와도지라고 불러요. 이 게임 안에 있는 문화인 거죠. 실제로 해가 뜨는 시간에 해가 뜹니다. 아마 아침 6시 20분경일 거예요. 그런데 제가 방금 여기가 서부 몰락지대라고 했는데요, 우리나라는 해돋이 보러 갈 때 정동진이나 그런 동쪽 바다로 가죠. 근데 얘네는 지금 서쪽 바다로 가 있어요. 왜냐하면은 이 아제로스가 지구가 아니기 때문에 해가 서쪽에서 뜹니다. 그래서 동쪽으로 지죠. 그래서 와우라는 게임은 이 아제로스라는 행성의 자전주기를 지구와 똑같은 24시간으로 맞춰놔서 조금 더 현실감과 몰입감을 챙긴 거고요. 그와 동시에 해는 서쪽에서 뜨게 해서 이 판타지적인 감각도 챙긴 거죠. 상당히 잘 만든 게임입니다. 아무튼 이렇게 해가 서쪽에서 뜨는 것도 만세력을 만들 때 고려해야 하는 요소 중에 하나라서 조만간 해설할 것 같네요. 참고로 게임을 잘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말씀드리자면, 인게임 시간이 항상 현실과 일치하는 건 아니에요. 대부분은 현실과 일치하지 않습니다. 어떤 게임에서는 1시간 주기로 밤낮이 바뀌기도 하고요, 뭐 너무 짧다 싶으면 그냥 한 2시간 정도에 바뀌기도 하고요. 왜냐하면 사람들은 항상 뭐 아침에서 저녁까지는 뭐 학교에 있거나 회사 다니거나 해서 낮에 게임하기가 쉽지가 않고, 또 반대로 너무 밤이나 새벽 시간에도 또 게임을 하기가 힘들잖아요. 그런데 유저들한테는 게임 내에서 낮 시간에도 사냥을 하게 해주고 밤 시간에도 사냥을 하게 해줘야 유저들한테 훨씬 재밌기 때문에 시간을 빨리빨리 돌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참고로 이 예시에 나온 젤다의 전설 같은 경우에는 MMORPG는 아니고 이제 1인용 게임인데, 이 시리즈는 시간의 오카리나예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내가 피리를 불면은 밤낮을 바꿀 수가 있어요. 제 기억에는 정상적인 플레이로는 얻을 수 없는 악보였고 아마 치트키였던 것 같아요. 자, 다시 와우로 돌아와서 여기가 지금 아까 말한 아제로스라는 행성이고요. 여기 이제 드레노어도 있고 아울랜드도 있죠. 얘네가 이제 다 행성인데, 사실 와우에 나오는 악마들이 이런 행성에서 이렇게 포탈을 타고 아제로스로 건너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악마들이 사실은 그냥 외계인이에요. 다른 행성에 살다가 왔잖아요. 이제 뭐 오크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아예 다른 차원에 있는 드레노어에서 건너오기도 하고, 뭐 평행세계에서 건너오는 경우도 있고, 청동용군단에서 이제 시간 여행을 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물론 그런 경우에도 이 행성에 만세력이 확실하게 구현이 되어 있다면 다사주와 운세를 볼 수가 있겠죠. 그런데 이게 되면은 또 뭐가 되죠? 바로 드래곤볼에서 이제 뭐 혹성 베지터의 베지터 사주 보기, 아니면 나메크성의 피콜로 사주 보기, 이런 것도 할 수가 있겠죠. 또 뭐 은하영웅 전설에서 은하제국의 역대 황제들 사주 보기, 뭐 이런 것도 할 수가 있고, 이 은하철도 999를 보시다 보면 어떤 에피소드 중에 하루가 10분인 행성이 나와요. 그 행성은 자전주기가 10분인 거예요. 한 바퀴 도는데 10분밖에 안 걸리는 거죠. 그런 행성에서도 사주를 볼 수가 있는데, 그런데 자전이 그렇게 빠르면요, 지구에서는 볼 수 없는 어떤 만세력의 새로운 특징이 생깁니다. 그런 부분도 고려해서 만들어야겠죠. 참고로 이런 내용은 책에는 없습니다. 책에서 다 설명할 수가 없어요. 이런 부분들은 여러분들이 기초를 확실하게 다지셔서 여러분들이 스스로 응용해서 알아내셔야죠. 우주의 모든 행성에 대해서 제가 다 해설을 해드릴 수는 없습니다. 또 이렇게 외계 행성의 사주를 다 볼 수가 있으면은 이런 이세계로 전이 되는 만화들의 캐릭터의 사주들도 다 볼 수가 있겠죠. 참고로 이 썸네일들은 제가 진짜로 썸네일로 쓰려고 만든 건 아니고요, 그 경기도 유튜브 크리에이터에서 제가 지금 교육을 받고 있는데 거기서 연습할 때 살짝 만들어 본 겁니다. 재미로 만든 거죠. 뭐 제로의 사형마라던가 이런 만화 가면은 달이 2개가 떠 있어요. 뭐 사실 달의 개수는 만세력을 만들 때 별로 상관없긴 한데, 여기는 일주일이 8일이고 1년이 384일일 겁니다, 아마. 그리고 얘는 지구에서 일로 넘어온 애니까 얘는 사람이고, 얘는 사실 외계인인 거죠. 뭐 그렇게 따지면은 이제 사실 토르도 외계인이죠. 얘는 지금 아스가르드라는 데서 살다 왔는데, 이 아스가르드는 아무래도 좀 허구다 보니까 이게 지구 평평설 같은 그런 접시형 어떤 행성은 아니고 뭐라 불러야 될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접시형 생활의 터전입니다. 그런데 당연히 현실에는 이런 아스가르드 같은 거는 없으니까 이런 데서 온 토르 사주 보기는 제가 좀 힘들 것 같고요. 제가 지금 자료 준비는 따로 안 해왔는데
슈퍼맨의 사주 정도는 볼 수 있겠죠. 그 크립톤이라는 행성에 만세력을 구현하면 되잖아요. 그리고 이렇게 단순하게 2차 창작적인 활동을 즐기는 것 외에도 우리가 1차 창작적인 활동도 해볼 수가 있습니다. 다들 프린세스 메이커 혹시 아시나요? 저는 어렸을 때 한번 해봤는데, 여기서 이 게임 시작할 때 딸 이름을 제가 직접 지어주고 혈액형도 설정하고 생일도 제가 따로 지정을 해주죠. 근데 제가 너무 어렸을 때 해봐서 잘 기억이 안 나는데 저는 프린세스 메이커 2만 해봤거든요. 이게 2고 이게 3예요. 스크린샷만 제가 이제 퍼온 건데, 프린세스 메이커 2에서는 얘가 친딸이 아니었거든요. 무슨 천사의 딸 아니면은 신의 딸인가? 걔를 얘네 아빠가 입양을 해서 키우는 거예요. 왜냐면 얘네 아빠가 무슨 마왕을 물리친 지구를 구한 용사였거든요. 여기가 지구인지 아닌지 잘 모르겠는데, 그래서 이제 2에서는 친딸이 아니었는데 3에서도 이렇게 혈액형이 4개가 다 설정이 되는 걸 보면은 3도 아마 친딸이 아닌 것 같습니다. 아니 뭐 예를 들어서 아빠가 AB형이면은 딸한테 O형이 나올 수가 없고, 뭐 A형이면은 B형은 나올 수 없고, 뭐 그런 식으로 되잖아요. 그래서 아마 프린세스 메이커가 꽤 많이 4, 5까지 나온 걸로 알고 있는데, 아마 모든 시리즈에서 다 친딸이 아닌가 봐요. 뭐 이런 부분도 명리학에서 고려되는 요소긴 하죠. 우리가 이제 친아들과 친아빠, 친엄마의 사주를 보는 게 일반적인 방법이고, 진짜 혈연 관계가 아니고 뭐 입양을 해왔다거나 그런 경우에는 사주 보는 방법이 다릅니다. 뭐 이런 것도 제가 나중에 영상으로 한번 다뤄 드릴게요. 블로그에도 조금 다뤘던 것 같기는 한데 아마 없을 수도 있습니다.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요. 아무튼 이렇게 프린세스 메이커에서 캐릭터를 생성할 때 생일을 지정하는 기능을 다른 게임으로 확장해 볼 수가 있겠죠. 어떤 게임에 확장하기가 좋냐면요, 우리가 옛날에 좋아했던 넥스는 다람쥐를 뿌려라, 바람의 나라랑 블레이드 앤 소울이라고 해서 약간 기환무협 비슷한 그런 장르의 게임이 있습니다. 여기서 기환무협이라는 거는 일반 무협에서 이제 칼, 창, 권, 각 뭐 이런 걸로 싸우는데, 기환무협에서는 이제 주술이라던가 어떤 술법이 많이 첨가되면 기환무협이라고 불러요. 또 동양풍 게임으로 천혜명월도가 유명하죠. 근데 제가 천혜명월도는 직접 플레이를 해본 적이 없어가지고 자세히는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이런 동양풍 게임에 캐릭터를 생성할 때 년, 월, 일, 시를 지정할 수 있게 해주고, 거기에 따라 유저들의 캐릭터에 사주팔자를 부여해주는 기능을 추가해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 캐릭터는 어떤 성격이고 누구한테 관심을 받고, 내 캐릭터가 어떤 NPC랑 궁합이 잘 맞아서 뭐 친밀도를 조금 더 빨리 쌓을 수 있다던가, 아니면 어떤 플레이어랑은 궁합이 좋아서 같이 파티를 맺으면은 조금 더 팀 전체에 버프가 좀 들어간다거나, 조금 더 게임적인 요소를 추가하자면 내 캐릭터 사주에 뭐 화가 많으면 화속성 공격력이 세진다거나, 그래서 내가 뭐 화염법사 같은 캐릭터를 키우고 싶을 때 일부러 화다자 사주로 캐릭터를 생성을 한다던가, 뭐 그런 것도 있을 수가 있겠고, 아니면은 내가 뭐 용신운에 진입을 했을 때 뭐 크리티컬률이 조금 더 올라간다거나, 뭐 그런 것도 추가를 해볼 수가 있겠죠. 참고로 요즘에는 챗GPT가 등장했잖아요. 앞으로 미래에는 NPC가 그냥 정해진 대사를 출력하는 게 아니고 사람이 말을 걸면 사람처럼 반응하는 그런 시대가 열릴 거예요. 그런데 물론 스토리 진행을 위해서 어떤 특정한 스크립트를 주고받아야 할 때가 있잖아요. 내 캐릭터랑 중요 NPC랑요. 그럴 때도 사주팔자를 조금 적용을 해서 내 캐릭터 사주에 맞는 성격의 말투로 NPC와 대화를 진행한다거나, 그렇게 개인에게 맞춤형 서비스를 좀 제공해 볼 수도 있겠죠. 물론 비용이 좀 많이 들어갈 것 같긴 한데 그건 뭐 알아서 하셔야죠. 이건 이브 온라인이라는 게임인데요, 이렇게 우주선을 만들어서 다른 행성을 점령하고 뭐 다른 은하계까지 뭐 워프도 하고 그런 게임입니다. 네, 이거는 뭐 명리학자 입장에서는 이런 게임에도 당연히 사주팔자를 적용할 수가 있지만, 이런 게임 유저들 입장에서는 여기 사주팔자를 적용하면 너무 생뚱맞고 어색하겠죠. 그래서 이런 데다가 적용하는 건 좀 시기상조고, 참고로 여기서는 캐릭터가 죽으면은 클론 베이라는 곳에서 재생성이 됩니다. 죽은 사람이 부활하는 게 아니고 그냥 똑같은 복제 인간으로 다시 탄생해서 플레이를 하는 거예요. 반면에 마비노기에서도 이제 다시 태어나는 요소가 있는데요, 이 게임은 꼭 동양풍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아마 사주팔자를 적용해도 그렇게까지 이질적이지는 않을 겁니다. 마비노기에서는 환생이란 걸 엄청 자주 하거든요. 그래서 환생할 때마다 사주가 바뀐다던가, 그리고 사실 마비노기 같은 경우에는 가능성이 상당히 있는 게, 왜냐하면 이게 넥슨 게임이다 보니까 아마 환생할 때 사주의 가차 요소를 좀 적용을 해가지고 유저들의 지갑을 좀 얇게 만들어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렇게 사주에 맞춰서 어떤 스킬의 데미지가 올라간다거나, 아니면 어떤 특정 NPC와 조금 더 호감도를 쌓기 위해서는 어떤 사주인 게 훨씬 더 좋다라는 유저들한테 이익이 되는 부분이 있으면 유저들이 거기에 대해서 돈을 충분히 지불을 하니까요. 물론 이런 기존 게임들에 사주팔자 막 넣으라고 이렇게 들이미는 거는 좀 아니고, 아예 새로운 게임을 만들어 보는 게
좋겠죠. 너무 좀 PC주의 같잖아요. 요즘 뭐 흑인 인어공주 뭐 이런 것처럼요. 자, 그래서 오늘 강의 정리하면은 1번, 만세력을 만들기 위해서 필요한 최소한의 정보란 건 없다. 무조건 임상적으로 만들어도 만들어지긴 한다. 2번, 하지만 만세력을 만드는 난이도를 낮춰주는 정보들은 많다. 그런 정보들이 무엇인지 앞으로 알아갈 거다. 3번, 지구에 대해서는 알지만 다른 행성에 대해서는 모르는 정보가 무엇인지 그 차이부터 알아야 한다. 4번, 범용 만세력을 만들면 문화 콘텐츠 쪽으로 확장 가능성이 있고 무엇보다 알면 재밌다. 자, 그럼 지금까지 사주이키의 송성엽이었고요. 오늘은 뭐 앞으로 진도 나갈 부분에 대한 오리엔테이션이나 이런 거였고, 다음 시간부터 본격적으로 진도 나가 보겠습니다. 그럼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